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교수분들의 강의를 대여섯 개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유권 해석을 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서 가르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두꺼운 책자를 서브노트해서 가르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잘 가르치시는데, 대부분 세무사님들이 한 몇 개월 지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과거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과거부터 쭉 유권 해석을 있는 거를, 똑같은 유권 해석을 자료 처리하거나 똑같은 거를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유권 해석은 유권 해석으로 끝나요. 그냥 다른 양도세 공부하는데 응용하거나 다른 새로운 손님 만났을 때 제가 바로 대처하거나 바로 생각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양도세에 입문하려면 기초적인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덧셈, 뺄셈, 나누기, 곱하기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듯이 이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숫자를 언제 계산하고 언제 권리 변동이 되고 권리 효과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 그리고 특례주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택 숫자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처음 주택 숫자 계산이 돼서 다음 두 번째 주택 숫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 계산, 처음에 취득 시점 계산, 그 다음에 겹치는 기간 계산도 주택 숫자로 이렇게 적용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양도세 공부하신 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주택으로만 이렇게 비과세를 적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본 개념들은 다 버리시고 실질적으로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역사를 다 공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축약해서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 양도소득세에서는 권리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권리 유형 1이라고 해서 입주 권리. 입주권에서 글자 하나 입주 붙였습니다. 입주 권리. 이 구간에 취득한 권리 변환이 나거나 사업계획 승인이나 관리처분 계획이 나거나 그 이후에 거래를 수십 번 사고 팔아도 그냥 권리만 사고 판 거예요. 주택 숫자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수십 번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권리형 2 구간에 소유권 변동 없이 준공일에 사용 승인일 검사 필지 난 날에 주택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때 권리유형 구간에 취득했던 거는 준공 전일까지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 처음으로 신규 주택 취득으로 보아야 되거든요. 이런 개념도 제대로 모르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게 도정법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6년 1월 1일자부터 주택 숫자 카운터 계산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부에 관한 특례법은 2018년 2월 9일 소규모 재건축, 그 다음에 2022년 1월 1일부터는 가로주택, 자유주택, 소규모 재개발, 인가가 난 경우에 주택 숫자로 들어가는 법이 시행이 됐어요. 이 이후에 법률 시행 이후에 권리 변환이 되거나 그 입주권 수를 사고 파는 경우에 그냥 특례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리유형 1을 이 권리유형 2 구간에서 사고 팔았다, 상속이 되거나 교환이 되거나 현물 출자되거나 부담부 증여되거나 기타 등등 소유권 변동이 되면 그때 비로소 권리 변동이 돼가지고 주택 숫자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양도 양수 기타 등등의 이벤트 사건이 발생이 됐으면, 승계 취득했으면 이 권리 준공일에 사용 승인일에 어떤 권리 효과가 나는지. 그렇지만은 주택 숫자 카운터 되기 때문에 이 카운터 되는 첫 취득 하루부터 특례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주택 숫자 계산 기산점이 돼서 기간 보유 계산, 다른 주택 사고 팔 때 주택 숫자에 들어가는 것도 되고, 1세대 주택, 특례주택
기산점, 선입선출법, 후유선입법 기산점이 되는 거예요. 단지 준공이 되었을 때 권리 유형 2도 걸리기 때문에 주택 숫자를 승계 취득한 것을 준공인이나 사용 승인일에 154조 1항 거주택 요건 4가지를 판단할 때는 이때부터 1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율 계산도 이 권리를 승계 취득한 자들은 퇴기 이후에 준공이 되면 이 보유 기간과 주택 보유 기간이 합산이 안 돼요. 승계 취득은 무조건 눈으로 보이는 유형주택 이후에 기간만 가지고 세율 적용 기간 계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비과세 주택 4가지 요건을 이날 이후부터 기산이 됩니다. 이런 논리는 기초적인 거라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권리유형 1구간과 권리유형 2구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법률이 적용되고 효과가 어떻게 기속이 되고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권리유형 공통점은 권리유형 1, 2를 승계 취득한 경우로서 둘 다 권리예요. 둘 다 권리는 불변이에요. 둘 다 권리로서 권리 변화는 헌법제로 강제 법률로서 다시 권리 변환 규정 적용 불가. 그냥 권리로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권리 변환 이후 승계 취득 세제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둘 다 마찬가지예요. 비과세 특례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는 주택 숫자로 카운터되는 권리 유형 2 구간만 들어가지만 이 특례 주택 숫자나 권리 입주 권리 둘 다 권리 변환일에 154조 1항 비과세권 4가지를 충족하면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그 다음에 실거주 특례 주택 특례는 그냥 주택 숫자에 드는 권리형 2만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거주요건 계약 시 계약금 수수 거주요건 면제 등 세법 적용 해석이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이 보면은 그 공통점으로 해서 권리 변환 이후 승계 취득 세제 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권리 변환일에 권리형 1, 2 둘 다 비과세 요건 4가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4가지 충족하고 양도시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거주요건 12억 이하 거주요건 계약 시 계약금 수수 거주요건 면제 등 세법 적용 해서 둘 다 가능해요. 그리고 권리 유형 둘 다 세율 적용 기간 개선과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비과세 4가지 기산점은 적용 시 권리기간 유형주택 상용 승인 이후 구간을 합산하지 않고 상용 승인 이후 기간만을 갖고 요건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권리형 1, 2 둘 다 승계 취득한 경우는 원주민주택 소유자가 아니므로 재건축 공사 기간에 일시 거주 목적인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 2 제 5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경우를 파악하셔야 되고 상이점은 아까 제가 권리형 1, 2 상이점인데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권리 유형이더라도 입주건수, 분양건수, 주택수 계산하는 권리형 두 번째만 특례 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50조 동법 시행령 156조만 특례 주택 비과세 검토 주택수 포함하여 세법 적용을 해석합니다. 다주택 중과 주택수 포함도 마찬가지고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3 제4항 실거주 목적 취득하는 입주건수와 분양권 수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입주 권리와 분양 권리는 세제 혜택 적용 불가. 권리 유형 1인 비상속인 사망 개시의 상속인의 상속주택 범주에는 입주건수 분양건수 권리만 해당되며 이러한 주택수를 포함하여 상속 개시의 특례 주택이 2개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 상여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비상속인이 권리 유형 1 구간 권리 구간에 돌아가시면 비상속인의 권리도 권리 유형 1 입주 권리를 갖고 있으면 사망도 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권리 유형 1 구간에서 소유권 변동됐기 때문에 권리를 상속받은 거기 때문에 비상속인 상속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 유형 2 구간에 비상속인 사망해가지고 그 권리 유형 1
구간에서 권리를 보유하고 쭉 계속 보유하다가 권리 유형 2 구간에 사망하면 그때는 취득자 입장에서는 승계취득이잖아요. 주택수를 승계취득한 거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구분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피상속인이 권리구간 1에서 돌아가셨냐 권리구간 2에서 돌아가셨냐에 따라 상속주택의 숫자로 계산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다. 그 반대로 권리유형 1 구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분양 권리나 입주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때도 일반 주택 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그리고 또 피상속인이 권리유형 2 구간에 돌아가셔도 상속인이 권리유형 1 구간에서 쭉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도 상속주택, 특례주택인 일반 주택 숫자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속주택 숫자와 일반 특례주택 숫자가 합쳐져서 2개 이상 요건이 돼야만이 상속주택 특례가 되는데 잘 계산해 보면은 상속주택 특례주택 숫자가 1개인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림을 한 20장 정도 그려놨거든요. 여기 한 7페이지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동법 시행령 156조 특례주택 비과세 적용은 주택 숫자 2개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특례주택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입주 권리와 분양 권리가 수백 개 있어도 주택 숫자에 안 들어가니까 이벤트 발생 시점에 주택 수를 계산하는 법률 시행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 수 또는 분양권 수만을 특례주택 포함해가지고 특례주택 숫자를 적용해서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주택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선입선출법 주택 숫자 취득한 것인지 후입선출법으로 취득한 주택 숫자인지 이걸 구분을 못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과세받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양도소득세 입문하는 기초적인 거다. 기초적인 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입문하시면 중간에 대부분 포기하시더라. 그래서 이런 개념 원리를 제대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림과 표 그리고 주석 설명을 통해서 한번 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 중에서 제가 이거를 한 10페이지 한 10분씩 간격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비록 설명하는 기술이 없어서 좀 서툴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